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14형은 FMEA에 의한 고장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FMEA의 특징과 적용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FMEA의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14강의 첫 번째 주제는 FMEA의 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장 해석의 대표적인 기법은 FMEA와 FT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EA와 FTA는 묶어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FMEA와 FTA는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FMEA는 버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러면 FTA는 거꾸로 톱다운 방식이죠. 항상 두 개는 서로 대가 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FMEA는 일단은 수치가 없습니다. 정성적 해석입니다. 반면에 FTA는 수치로 합니다. 즉 고장률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량적 방법이 됩니다. 철저하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FMEA는 문자 그대로 이 M이 뭐냐 하면요. 고장 모드예요. 그래서 이 고장 모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즉 영향이 큰 항목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하는 그러한 형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FMEA는 설계와 제조 단계에서 안전과 부적합 품질을 줄이기 위해서 해석 및 대책 수립에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자동차, 항공 등 구조물의 안전을 취하는 부분이나 또는 전자제품 같이 제품 판매하는 곳에서의 어떤 특성 불량에 관련되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러한 형태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아예 FMEA 시트를 작성하는 것이 주요 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FMEA의 추진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절차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하면 시스템의 임무 파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분해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분해 수준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먼저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고 이 서브 시스템을 다시 각각 구성하는 컴포넌트로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조립 부품이라고 하고요. 이 조립 부품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분해 수준도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서브 시스템을 가지고 이 신뢰성 블록들을 만들고 다시 각각의 서브 시스템에 대해서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신뢰성 블록들을 만들고 다시 조립품을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신뢰성 블록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부품을 이용해서 조립품을 구성하고 있는 신뢰성 블록들을 만듭니다. 이 신뢰성 블록들은 뭐냐면 아까 봤던 거예요. A, B, C, D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품 단계로 구성하면 조립품의 신뢰성 블록도가 되고요. 조립품으로 구성하면은 컴포넌트의 신뢰성 블록도가 되고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 이 블록들을 작성했으면은 이걸 왜 바텀업이라고 그러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 부품 단계에서 고장 모드를 찾아요. 그러니까 고장 모드니까 이것이 파괴가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면 찌그러진다든지
이것이 뭐 흡착이 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형상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한 형태의 고장 모드를 적는데 여기서 고장 모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부품 단계에서 고장 모드를 분석을 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바텀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걸 분석할 때는 고장률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신뢰성 블록들을 작성하고 나면 그 항목에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부품별로 고장 모드를 열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거된 고장 모드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주요한 고장 모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거기 등급에 맞도록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자는 것이 바로 FMEA의 개요가 됩니다. 제14항의 두 번째 주제는 FMEA의 여러 가지 평가 공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일종의 FMEA에 대한 실제로 사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이 주관식으로 FMEA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객관 시험에는 주로 평가 방법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FMEA에 작성된 이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평가 방법에 거의 시험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 RPN 기법입니다. RPN은 리스크 피어리티 넘버 거기서 각각의 첫 자를 따서 표현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RPN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잠재적인 고장 형태를 정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고장 모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장 모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영향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영향. 그래서 영향도를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여기 심각도라고 표현해놨죠. 예, 치명도, 심각도, 중요도 세 가지 형태의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평가할 때 이거 보통 10점 만점으로 하는데 이 평가에서 8점 이상이면 이것은 치명 결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 자체의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아예 설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영향도에 따라서 1에서 10까지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지표를 일단은 심각도 또는 치명도 또는 중요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영향에 대한 평가를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용어로 쓴다. 근데 어떻게 외우냐면요. 0에다가 뒤에다가 심을 붙이면 혹시 만화영화 영심이 압니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각도를 평가한 뒤에 이 영향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정리합니다. 잠재 원인들이 정리되는 거죠. 원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고장 모드는 왜 발생하느냐 이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 원인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겠죠.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원인들에 대해서는 주로 빈도를 따집니다. 발생도. 이거 발생도라고 되어 있죠. 네, 발생도 또는 빈도라고 하는데요. 빈도를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예, 이것도 역시 원빈 이렇게 외우면 되죠. 원빈 다 아시죠? 원빈으로 외워두시면 확실해요. 그래서 보통 고장 원인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론 고장 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심각도 대신에 중요도라는 문제로도 나왔어요. 치명도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빈도만 나오대요. 그래서 원빈 이렇게 해놓으면 명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출을 하는 방법, 현재 관리 방법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대응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그 인지도를 검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검출도가 나오면은 이 세 개의 값을 구한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심각도 곱하기 빈도 곱하기 검출도를 하면 그 값을 RP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RPN이 계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RPN이 나오게 되면 RPN이 기본적으로 높은 값일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받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바로 RPN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고장평정법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일단은 그 RPN법에서는 세 가지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심각도가 되죠.
그리고 3번이 발생도, 즉 빈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번이 이제 검출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래 RPN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단촐하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원래 전통료는 고장평균법이라는 걸 많이 써왔어요. 계산하는 방식은 이 자체의 만점이 틀립니다. 보통 C1, C2, C3는 10점 만점인데요. C4와 C5는 점수가 5점 만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점수의 기준이 다를 때는 산술평균이 좀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기하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C1 곱하기 C2 곱하기 C3 곱하기 C4 곱하기 C5의 5분의 1승. 이게 기하평균이죠. 예,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는데요. 이 5개 중에서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3개만 평가한다든지, 뭐 4개만 평가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3개나 4개까지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와 같은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C1, C5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C1은 뭐냐 하면은 고장이 얼마나 영향이 크냐. 그래서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뭐 사망될 수 있느냐, 또는 뭐 1년간 라인이 정지되느냐,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뭐 사망한다, 중상이다, 경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예요. 영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되는데 이 범위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뭐 공장 전체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은 그 라인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그 설비에만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그냥 해당 제품에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미미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범위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고장이 치명적이냐와 그 고장이 얼마나 넓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둘 다 치명 영향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은 합쳐서 심각도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두 가지가 따르게 평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C3는 고장 원인에 대한 빈도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죠. 빈도, 발생도. C3는 빈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C4와 C5는 이제 검출도인데 C4가 바로 뭐냐 하면은 디펜스 가능성입니다. 막을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검출이 되느냐, 이거 보는 거죠. 현 시스템에서. 근데 이제 C5는 원래 없던 내용인데요. 여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규 설계냐 아니냐로 평가하는 게 C5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신규 설계고 뭐 떠나서 방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고장평균법에서는 이것이 신규 설계라면 가점이 들어가고 신규 설계가 아니라면 사실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평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목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어쨌든 C5는 신규 설계 정도인데 이것만 따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5 계수가 무엇을 뜻하느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어요. 자, 부단간 기출문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고장평균법은 기하평균으로 계산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세요. 고기예요. 고기. 맛있는 고기. 그리고 이 FMA는 고장능급 부여법도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1등급은 점수가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1등급은 0에서 2점을 얘기한다. 뭐 이런 오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샘플링 검사 때 이미 배웠던 치명, 중, 경, 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치명, 중, 즉 1, 2등급인 경우에는 당연히 설계 변경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3등급부터는 보완책만 내세우면 됩니다. 설계 변경은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4등급은 당연히 설계 변경이 불필요하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 점수와 함께 요것이 나와요. 설계 변경은 전혀 불필요하다를 살짝 바꿔요. 설계 변경은 불필요. 뭐 이래 버리면 이제 틀린 거죠. 즉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가지고 보시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워낙 문제가 특이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평가 기법으로는 치명도 평가법이 있습니다. 이 치명도 평가법은 기본적으로 고장평균법과 똑같은데요. 다만 계산법이 좀 달라요. 이거는 F1, F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전부 곱해서 나타납니다. 곱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1, 2, 3, 4, 5는 고장평균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C1, C2, C3, C4와 동일하죠. 즉, 그러니까 F1은 고장의 영향의 크기, 그 다음에 F2는 고장의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생도, 네 번째는 고장의 검출도, 다섯 번째는 신규 설계 정도. 이거는 뭐 거의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본적으로 평가법이 좀 달라요. 점수가 얘들은 5개가 각각
만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 곱하기로 나타내고요.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1등급이 3점 이상이고 4등급은 1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도 평점법은 다만 평가지표의 계산법만 달라지고 기본적인 형태는 뭐 거의 고장평점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FMEC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MECA는 기본적으로 이 크리티컬리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앞에 C가 붙었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FMEA 결과 1, 2등급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량적 평가하는 이유는 정성적인 것보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1, 2등급 결과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을 치명도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것을 FMECA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고장률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설계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장 사례가 없을 테니까요. 자, 이 FMECA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쉽게 나오는 거는 C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떨 때 하느냐 1, 2등급에 대해서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장률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문제가 있는데 그 한 문제는 학습서에 있는 대로 공식을 쫙 써놓고 그 공식에 있는 기호를 묻는 거예요. 이 FMECA는 아주 옛날에는 공식을 물어보는 굉장히 그 계산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다지 몇 개 나오지 않고요. 심지어는 C가 뭐냐 뭐 이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품질이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하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갖추는 방법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때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표준을 갖추고 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실험계획법과 신뢰성 관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여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보 화이팅!